그 문제를 가장 먼저 이 불거지기 전부터 제기하셨던 우리 박지동 평론가님, 와, 어떻게 이걸 이미 예상을 하셨던 걸까요? 일단은 총평은 네. 저는 이제 원전 얼마 전에 광복절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원전 독립이 아예 끊겼다. 원전 매국노 협상이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저는. 뭐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바꾸긴 이제 합의로 바꿔야지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파기 선언하기는 쉽지 않을 우리가 걸로 트럼프가 아닌 보입니다. 이상.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매국노 협상이다. 네. 너무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체코 원전이 사실은 이제 UAE에 이어서 이제 해외 본격적인 수출 네, 해야죠. 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좀 뭐랄까요 정부의 국책 사업 또는 네. 이제 경제가 사실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방산과 원전 두 개는 해내겠다 뭐 이런 어떤 정부의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적 성과의 최첨병으로서 원전이 자리함으로써 그 주요한 성과가 이제 체코 원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일단 우선 협상자 지위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우리가 우선 협상이 되자마자 미국이 태클을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우리가 원천 기술이 있는 거야. 지적 재산권이 우리한테 그랬죠. 있어. 그래서 그때 욕 많이 했죠, 웨스팅하우스 미국. 그러니까 너희는 함부로 하면 안 돼. 예. 이렇게 했고 미국이 항의를 하자 유럽 앞마당에서 우리한테 졌던 프랑스가 쟤네가 저렇게 항의를 받는 회사니까 본계약하면 안 돼라고 해서 프랑스도 다시 행정소송인가 그렇죠 그때. 이의를 제기했었던 예. 상황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프랑스 여기로부터 다 사실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음.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은 강대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압박이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본계약 못한다 이런 입장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우리 정부가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원전 기술의 독립 또 그 우수성 뭐 이런 거를 놓고 협상을 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의 불만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본계약을 체코랑 해결하기 위해서 굴욕적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받아준 계약이 아니겠는가.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이제 뭐 사기업에서 이런 계약 업무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너무나 불리하고 뭐 거의 뭐 이 옛날 식민 시대 때 네. 강대국이 후진국 상대로 강압적으로 계약하는 수준으로 보이는 자존심 상하는 조항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계약일까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뭐 늑약 수준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네. 예, 근데 네. 거기서 좀 더해 봐야 되는 게 원전 산업이라는 게 저는 뭐 산업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제조업도 네. 좋아하고. 근데 오늘 오전에 좀 원전업계 계신 분들하고도 통화도 좀 해보고 막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 원전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원전 산업의 특성이기도 해요. 네. 이게 국가 간의 계약이고 실제 일은 기업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수원이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국가 간에 뭐가 없냐? 그러면은 항상 원전 계약이 있고 나면 뒷말이 나와요. 예전에 바라카 원전, UAE 원전 같은 경우에도 뭐 군사 지원한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보너스로 이렇게 상 준 거 아니냐? 네. 뭐 원전 폐기물을 한국에다 보내기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뒷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용이 다 공개가 안 되죠 보통. 네, 계약할 공개가 때. 좀 안 네, 되고 네. 그 딜을 하는 그 범위도 딱 그 비즈니스 범위만 하질 않아요.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원전업계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식의 비즈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인가. 이게 매번 이렇잖아요. 그 전에도 뭐 바라카 원전도 처음에 수주한다고 굉장히 환호했다가 뒤에 보니까 이거 뭐야 하다가 결국은 또 사고가 났었고. 체코 원전도 수주 당시에는 굉장히 환호했지만 또 이게 뭐야 그랬을 때 실제로 이 계약이 얼마나 불평등한 계약인지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전업계랑 좀 얘기를 해본 거에서 바라카 원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불리해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요? 예, 그 전에 전체 네. 계약에서 이전에 그 바라카 원전 관련해서 김성환 의원이 그때 발표했던 자료에 보면은 네. 전체 수주액의 한 7, 8%, 9%이 정도가 간다. 수주액에 예, 예. 수주액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그때 이번 기준으로는 24조 원 정도가 돼요. 두 기에. 그때는 네 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2배 정도 큰 사이즈라 금액이 1조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거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좀 있긴 있어요. 17에서 18%? 예, 그때는 그렇게
김성환 의원실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24조 원 중에 2조니까 2조니까 보면 좀 적다. 예, 그래서 아직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서 합의 내용에 또 뭐가 들어갔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체코에다가도 많이 줘야 돼요. 네. 체코에도 한 30% 이상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원전이라는 게 중요한 기술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 가지고 건물을 만들잖아요. 네. 건물 만들 때 뭐 철근하고 공구리 치고 거기에 사람 쓰고 이런 거는 굳이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그래서 그렇겠죠, 그 정도는 그건. 괜찮은 것 같고 웨스팅하우스에서 바라는 거는 웨스팅하우스도 이게 죽이기나 이런 거를 납품할 정도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좀 살아있는 데가 여기 보면은 그 제어 계측 그게 이제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전산 네. 관련한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펌프 회사 정도가 좀 살아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그런데 업체를 좀 끼려 그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문제는 이 계약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몇 번 끊겼거든요. 네. 이게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끊어가지고 또 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바라카 원전할 때 또 돈을 줬다가 그게 연장이 안 되고 또 끊겨갖고 다시 해서 50년 또 맺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계약서를 다 볼 수도 없고 할 때마다 뭔 사고 치는 것 같고 근데 믿어달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또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 SMR은 아직 설계도도 다 안 만들었는데 네. 뭐 만들고 태어나지도 않은 애 데리고 얘 능력 있는지 검증했다 예. 그러면은 이거 내 애인지 보겠다고. 그래갖고 네, 아직 왠지 보겠대. 아니 그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전업계가 이번 일이 그러니까 뭐 계약을 파기해서 어떻게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국에도 원전 이번에 이재명 대표 정상회담 가시면은 분명히 원전 관련한 협상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기다 숟가락이라도 좀 올리려 그러면 미국도 필요해요. 원전 만들 수 있는 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그 적정선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에 대한 신뢰는 결국 거버넌스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적게 주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저는 이제 경제 쪽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가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게 네. 원전 산업의 어떤 구조적인 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기에 12조인데 이번에 1조 어치 일을 줘야 된다. 나는 이제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본다니까요. 뭐 충분히 뭐 계약하는 데 있어서 이번 유럽 첫 진출이고 네.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시비 많이 거니까 오케이 한 번은 내가 그렇게 해줄게. 대신 뭐 다음부터는 안 돼. 뭐 이런 걸 그렇죠.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계약은 단건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 계약은 뭐 다음에 또 다시 계약. 이러면 이제 난 그래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50년 계약을 이거 앞으로 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웨스팅하우스가 뭐 없어지면 또 어떡하려고. 아니 50년 계약을 왜 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이제 그 공 기자님이 우리가 UAE에 수출할 때 그때도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시비를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기술 사용료로 10년에 3천만 달러였어요. 10년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열티가 10년에 3천만 달러니까 300억이에요. 10년에? 예. 그밖에 안 돼요? 예.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좀 안 어려울 좋을 때요? 때였어요. 예. 그때 좀 사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10년에 3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당 2,400억이에요. 예. 기당 2,400억입니다. 그러니까 로얄티만. 예, 로얄티만.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물품 이게 용역으로 네. 한 2조 정도 줬어요. 로열티 말고. 그래 이거 니네가 일감해라. 그냥 이러면서. 그 회사 우리가 매겨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매겨 그 살렸습니다. 정도면?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말 일감 끊어서 죄송한데 네, 네. 그때 우리가 원전 얘기 한번 하다가 제가 농담 삼아서 네. 그렇게 잘못된 것 같으면은 웨스팅하우스를 지배하고 있는 브룩필드 자산운용이나 카메코를 사셔라. 카메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씁쓸합니다. 그렇죠. 네. 혹시 살 걸 아무튼 그랬나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농담이었는데. 그때 10년에 로열티 300억에 일감 2조였는데 지금은 기당 한 기당 로열티 2,400억에 일감 대충 9천억에서 1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2025년 기준인데요. 네. 앞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익을 계속 얹어서 이게 사실 복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얹어주기로 한 계약은 국민연금 말고는 처음 봅니다. 아니, 이게 1조씩 딱 정한 건 아니고 아니 그 기당 대충 1조 정도입니다. 9천억 정도의 물품 공급 계약을 했고 로열티는 2,400억이고. 아 근데 이제 물가 계속 오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것도 계속 올려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네, 50년간.
50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수익이 남는 게 안 있어요. 남죠. 왜냐하면 체코랑도 지금 거래를 한 거니까 예. 체코에다 좀 퍼준다. 그러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UAE에 퍼준다. 그 우리 많이 참았잖아요. 근데 이건 체코도 아니고 우리가 건설하는 곳이 아니라 로열티를 받는 곳이 따로 지금 기술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예.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건설비 들고 뭐 운영비 들고 나면 우리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거의 안 남는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라카한전도 지금 마이너스가 예. 됐죠. 체코에 떼어주기로 한 게 이제 총 공사비의 뭐 60은 현지 발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원래 우리가 업계에서는 100이라고 하면은 총 수주액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거저거 다 띄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뛰는 거 빼고 실제로 가져가는 건 85%가 수주액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럼 그 85에 다시 60을 현지 업체에 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계산해 보면 실제 야권 추산입니다. 실제 야권 추산으로 보면 이번 프로젝트의 총 수주액이 6조에서 7조 사이밖에 안 된다라는 게 추산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때 추산할 때는 웨스팅하우스에 떼어주는 돈이 없었어요. 아, 그 계산 안 하고. 예, 예, 예. 근데 요거 물론 제가 업계 계산하면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네네. 야권 계산이라 제가 권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6조 원절인데 여기서 다시 1조 이상, 뭐 1조 한 2, 3천억 이상이 또 띄어진다라고 하고 또 사실은 지금 안 드러났지만 저는 체코와도 불리한 계약을 맺어졌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의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지원 같은 거 나중에 사용 운영 관련해서 뭐 네네.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체코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거부할 수 없는 덤핑 수준의 제안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주 좋은 제안이었던 예.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어놓고 나중에 뭐 마이너스가 되면 운용한다든지 금융을 우리가 선제공한다라든지 하는데 그것도 과도하게 만약에 과도하게라고 해가지고 차관 같은 걸 굉장히 저리로 만약에 네, 장기로 네.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거의 남는 게 없는 계약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 체코원전 계약 맺을 때 그럼 도대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한테 로열티를 왜 줘야 되는 거냐, 도대체 뭐 때문에 줘야 되는 거냐, 이게 우리가 기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제 기자들은 기술 무슨 어떤 기술, 기술? 예. 뭔 기술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고, 몇 년도에 만든 무슨 특허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망해가지고 R&D를 못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데 우리나라가 이걸 독자 개발한 지가 몇 년인데 그랬을 때 바라카 원전 때 왜 로열티를 줬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국산화하지 못한 기술이 있어서라고 그때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서 이번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하고 소송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그쪽에 실제로 그 개발하셨던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술들이 다 국산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는 우리가 다 독자 개발해갖고 로열티 안 줘도 됩니다라고 해놓고 로열티 줬어요? 주고 나서는 또 뭐라 그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얘기할 때마다 뭐 이거 지금은 기술이 있어요. 돈 주고 나면 기술 없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갑자기 장관을 갈라 그래다 말았으며, 이게 그때 대통령은 왜 나서가지고 이걸 된다고 얘기했었으며, 된다 그랬다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봉합을 했는지. 그때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내용도 뭐였냐면은 웨스팅하우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원전 기술을 활용해서 수출을 하려면은 미국 정부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우리 기술 가져가 갖고 그 허락도 안 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미국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누군데 그랬어요. 아. 네 이 누군데? 기술 맞니? 야, 미국의 원전 기술 사용하는 걸 막는 거는 미국 정부야. 너는 기업이잖아. 너는 그럼 왜 나 여기 와서 소송을 걸어? 그게 하나 있었고. 그러면 이제 한수원에서 그럼 미국 기술 관련해서 저기를 받았는지, 수출 금지 통제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미국 정부에 갔어요. 그때 너 누군데? 그랬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그때 야, 이거 미국 법이야. 미국 사람이 받아야지 왜 한국 사람이 와서 소송을 걸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게 그 소송이 갑자기 다 취하가 되고 합의가 되고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거 예. 저 사고 나중에 원전 짓고 나서 짓다가 혹은 뭐 짓고 나서 문제 생기고 사고 터지면 이것도 책임은 또 우리 당연하죠. 예. 여기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십시오. 문제는 아무튼 굉장히 저가, 일단 우리가 체코 원전을 본 계약을 해냈다라는 이 정부의 성과, 네. 이거 하나를 위해서 뭘 포기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이 수익을 당연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된 걸로 보이고요. 네. 이제 미래가 포기됐다는 게 이제 제일 열받는 부분인데, 50년? 예, 네. 50년도 있습니다만 방금 이제 제가 한 1조 정도, 9천억 정도의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 뭐 제어 계측이라든지 뭐 뭐 물품 이런 구입, 물품 뭐 구입이 이런 거.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 있잖아요, 연료.
왜냐면 체코랑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원전을 한국이 지을 경우에는 네. 연료의 100%를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연료 공급 능력이 있는 회사는 그 맞아요. 모 회사가 우라늄 회사예요. 아. 100%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빨대가 꽂힌 거죠. 그 다음에 주식 사야겠네. 예. 딴 데서 못 사고 못 사고요. 무조건 얘네 거 사줘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요? 나머지 전 세계 지역에 대해서는 50% 한국이 수주하면 50% 이상 우리 거 써, 우리 연료 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원전 영업을 해도 기당 이렇게 로열티랑 물품기랑 제어 예측 시스템을 써야 되고 연료도 얘네 거 이상을 50% 이상 써야 되는데 왜 체코와 사우디가 들어갔냐? 네. 체코랑 사우디에서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진짜 좋네. 알아서 지어줘. 그러니까. 네. 연료도 계속 앞으로 네. 써줘. 그러니까 뭐냐면요. 얘네들 보고 야 우리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불리한 계약 안 해. 우리 독자성 인정해 줄 때까지 나도 안 할 거야. 이러고 파토를 내면은 얘네도 힘들어. 왜냐? 얘네는 못 그렇겠죠. 지어요. 네. 예. 말려 지적 죽이는 거 재산권만 어때요? 있다고 주장하는 거지 못 지어요. 네. 그러니까 두어 번 말라 죽었던 애들이라. 아 이미 말라 진짜로 죽었네. 말라 죽- 아 좀비처럼 살아 있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일본에다 빨대 꽂아갖고 도시바를 망하게 한 회사가 아.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에만 집착하지 않고 네. 우리가 거꾸로 얘네들을 벼랑 끝으로 몰면서 이참에 모든 걸 끝내자. 체코 수익 다 줄 테니까 우리 기술 인정해 줘라라든지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끝낼 수 있는. 오히려 지금까지 얘네들이 요구했던 모든 불리한 얘기를 우리가 다 받아주면서 아까 공인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전 업계에서 지금까지 해내려고 했던 그 수많은 기술 개발, 원전 독립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근데 뒤엎을 방법은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없어지면 계약이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기술을 또 누가 사겠죠. 아 이거 그냥 계속 대물림 되는 빚이에요? 그렇죠. 너무 끔찍한 일인 거 족쇄다. 아니에요? 끔찍한 일이